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 40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여성이에요. 살면서 요즘처럼 의욕이 넘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인 게 아쉬울 정도로 자유롭고 또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해요. 저에게는 정말 갑갑한 감옥 같은 굴레가 쓰여 있었는데 한순간에 용기를 내어 그 모든 족쇄를 벗어던지고 뛰쳐나오게 되었거든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저처럼 갑갑한 감옥 속에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지 까먹은 채로 살고 있는 주부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해요. 용기가 없어서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숨죽여 살고 있을 그분들을 위해 아주 조금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꼭 저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대리만족을 하실 수도 있으니 익명의 공간이니만큼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어떠한 방법이 본인 인생을 되찾는데 가장 적합할지 고민도 해보시고요. 용기가 없어서 힘을 내지 못했던 분들에게 용기를 조금 실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참 잘했다고 앞으로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란다고 응원의 한마디도 전해주신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알을 깨고 나오게 된 저의 숨겨두었던 지난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 연애를 짧게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눈망울도 크고 얼굴선이 또렷하게 생긴 편이었기 때문에 외모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살았었어요. 남편이랑 소개팅을 한 이후에 남편이 열렬하게 구애를 했고 당시 잡지 모델 일을 하면서 슬슬 이름을 알리던 와중에 있던 저는 남편과 연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일을 접게 되었어요. 남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 와이프가 되면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을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집에서 사조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반갑기도 했었어요. 의사인 남편 옆에서 집안 살림이나 잘 살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제 인생도 나름 즐겁지 않겠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나이 26살에 저보다 8살이 많은 남편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다 잡은 물고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뭔지 남편은 결혼 이후에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시댁에 있기도 했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20살이 된 이후부터 잡지 모델 일을 기웃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다녔던 일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신하게 신부 수업을 받은 여자도 아니고 무려 우리 아들이 의사식이나 되었는데 밖에서 딴따라 짓이나 하던 여자가 그 자리를 꿰찼다며 미워하셨죠. 일부러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더 추가하기 시작했답니다. 뵙기도 하시고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나온 사자 직업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었어야 했다며 저를 밀어내는데 바쁘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었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학에 나와서 딱히 하고 싶은 일이 명확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등록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차라리 일찍 경험을 쌓고 경력을 인정받자고 생각해서 잡지 못할 일로 뛰어들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학벌까지 좋지 않은 돌머리라면서 저에게 한자로 된 책을 들이밀며 읽을 줄 아느냐고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제 앞에서 영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해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치사한 인간들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예쁨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더 발교도 부리고 알랑발랑 끼며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대학은 졸업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 어떻게 된 게 학창시절은 얼마나 개차반으로 보냈으면 퇴학을 갈 생각조차 안 하는지. 어디 사이버 대학이라도 갔다 왔어야지. 적어도 대학교 졸업장은 있어요.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을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시아버지도 내 남편도 내 시누도 전부 의사인 집안이야.
그런 집안에 어떻게 고졸 출신이? 아, 내가 정말 쪽팔려서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를 못해 며느리 무슨 대학 나왔냐 이야기라도 나올까 무서워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 때문에 친구들 모임에 갈 수가 없다면서 저에게 학벌로 엄청난 무시와 멸시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더 자신감 있게 하라며 응원을 해주시던 분들이셨는데 말이죠. 전혀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시어머니가 제 인생을 가지고 월가불가하니 저도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다가도 나중에는 왜 저러나 싶은 마음만 가득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치사한 방법으로 저를 따돌림시켰는지 정말 상상도 초월할 일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욕심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영어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조금 부끄럽지만 영어 단어도 아는 게 별로 없는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고 외국에 나갈 일도 없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다들 제 생각엔 공감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게요. 된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앞에서 일부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영어로 재흉을 본다던가 조롱을 한다던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제가 이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남편에게 의면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내고 달래도 보고 하면서 주의를 주었어요.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지켜주었던 남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영어를 쓰며 저를 조롱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그만해달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받기 싫고 적응을 하고 싶었으면 결혼을 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하지 않았어요. 그랬냐며 저에게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나 같으면 벌써 영어학원 등록해서 공부를 했겠다. 맨날 싫다, 힘들다, 투정이나 부를 줄 알지? 너 스스로 노력을 해본 게 있기나 해? 언제까지 내가 어리고 이쁠 것 같아 자기 개발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이 하도 답답하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어.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면서까지 나를 조롱하는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건데? 내가 대학에 나오자는 게 우리 부부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냥 하는 짓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너는 그걸 고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 내가 돈을 안 줘 아님 뭐 시간이 없어. 애도 없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깨작깨작하는 여편 내가 뭐가 바쁘다고 영어 공부 안 하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머리라고 무시하는 거야?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침마다 당신 건강 주스 챙기고 입을 옷도 싹 다 다려놓고 출근하면 집안일 하는 건 왜 빼? 그것뿐만 아니야. 시댁에서 부르면 24시간 대기조로 있다가 출동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게 뭐가 어렵냐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챙기면서 회사 일까지 하는데 너는 회사도 안 다니잖아. 당신이 매일 반찬 투정을 하니까 오후 4시부터 밥 준비하는 내 노력,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나도 진짜 바쁘게 살았다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생활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내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 나처럼 살아봐. 공부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도 늘어놓는다. 너는 그냥 그 정도 일지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평생 조롱받으면서 살아. 그게 와이프한테 할 말이야. 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해보고 싶다. 그게 내 유일한 여유니까. 남편은 밖에서 커피 한 잔 하고 싶다는 제 마지막 외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끝까지 시간이 날 때 공부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지며 결혼 생활의 달콤함은커녕 쓴맛만 본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시댁의 눈총을 받고 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임신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바빠서 같이 잠에 드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면서 아예 임신 시도조차 못했었죠.
시댁에서는 저희가 대부분의 시간을 각방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구박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남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본인 아들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시댁이 귀를 막아버렸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직면을 이들은 애를 둘셋씩 낳는다던데 도대체 우리 집 며느리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임신까지도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집안에 똑똑한 피규어 받을 아들, 떡하니 나와도 예뻐해줄까 말까. 마당에 어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이리도 없는지. 엄마, 차라리 다행일지도 몰라. 제 머리에서 나온 애가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 쟤 아직도 영어 발음하는 구별 못하는 앤데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되는 일일지도 모르지. 생각해봐. 하긴 우리 집안 핏줄이 어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다닌다고 생각하면 친절머리가 난다. 그래, 우리 딸이 똑똑하긴 하네. 그런 막말을 자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면역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저는 점차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가득 든 채로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도저히 속이 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사이버 대학이라도 등록을 해볼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싫어했던 제가 제 입으로 대학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제 이마에 손가락을 툭 드물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이버 대학에 나오면 누가 대학 졸업했다고 예뻐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나와서 뭐 해먹고 살 건데? 당신은 집에서 내조나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그 학비가 얼만데 버는 거 하나 없으면서 내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어. 당신의 집에서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오죽하면 사이버 대학을 다닐 생각까지 하고 있겠어. 여태 잘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사이버 대학 나오면 뭐라도 하나 생길 것 같고. 그래, 너는 그저 집에서 집안일이나 잘하는 게 도움되는 일이야. 아주 여편. 내가 돈이 있으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있지?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줄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가 가진 것이 넘치니까 분에 겨운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단박에 줄여버렸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기분에 빠지게 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죄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이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시댁에서는 저를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시댁 살림까지도 제 손에 맡기길 원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호출을 해서 식사를 차리게 만들고 뒷정리를 시켜주고 시부모의 친구들 모임까지 불러가 수박을 들어야만 했어요. 시부모는 지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살림일을 시키고 있다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신우도 자기 집을 이사할 때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뒷정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고 눈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내게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인데 집안 살림의 보탬이라도 되라 하며 저를 매몰차게 밀어냈지요.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는 것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저의 처지는 점점 작아지기만 했고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잔뜩 개발하여 화려한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마침내 사진전은 성황리에 마쳤고 저도 뜻대로 충분한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이 경험 덕분에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뒷모습을 촬영한 결과물을 보니 정말 이래서 작가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제 뒷모습인 걸 알아볼 수 있긴 했지만 오묘한 분위기를 내는 사진에는 정말 힘껏 빨려 들어가는 힘이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작가님께서는 사진전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나중에 사진을 작게 뽑아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진전 초대권 2장을 주시면서 남편과 함께 보러 오라고 해주셨기에 저는 그제서야 비밀로 하고 있던 모델일에 대해 남편에게 털어놓고 같이 사진전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난 제 비밀을 하고 뭘 했다고 사진 모델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있으면 집안 살림이나 한 번도 살펴볼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이 다 먹고 늙어 빠져서는 뭐. 못할 일을 한다고 누구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어차피 뒷모습만 나오는 거고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게 뭐 어때? 집에서 노는 것보다 그런 일 하면서 돈 버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하던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돈을 부족하게 주기를 해 뭐래 갑자기 생활비까지 깎아놓고서는 돈을 부족하게 안 준다고 됐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씩씩거리는 남편을 뒤로 하고 혼자 작가님의 사진전을 찾아갔는데 제 뒷모습이 나온 사진을 보는데 뭔가 뭉클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이 전시회 첫날이어서 작가님을 인터뷰하러 온 언론 매체들이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자랑스럽게 저를 모델이라며 소개시켜주기도 했어요. 제대로 꾸미고 나오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날 기사가 바로 올라갔더라고요.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신우이가 인터넷에서 제가 나온 기사를 읽고는 시댁에 가서 제가 딴따라 짓을 하며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일러 바친 거예요. 솔직히 사진 모델 일을 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시댁은 유별나기도 너무 유별났습니다. 거의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불러다 놓고는 온갖 잔소리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들이받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차 언급한 사진을 찍어놓고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기어들어와 인터뷰. 우리 아들도 아직 못한 인터뷰를 고작 뒷모습 사진이나 찍어놓고 한단 말이야. 제가 기사 귀퉁이에 나온 게 불만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진 모델이라 한 것 자체가 불만이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손손 의사가 문인 집안인데요. 집안 맏며느리가 고작 뒷모습 사진이나 찍는 저급한 아이라고 하면 누가 욕을 안 하겠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란 거니? 거기에다가 사진작가가 남자라며 그냥 일을 한 것뿐인데 잦은 작가가 남자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수상하네. 나한테 애초에 말도 없이 일을 한 것부터가 이상한데 작가가 남자이기까지 하잖아. 너 솔직히 말해. 그 새끼랑 무슨 사이야? 의심할 걸 의심해. 내가 집에서 휴대폰 만지는 거 봤어?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 모르지. 그 자식이랑 대낮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와서 집에서는 얌전한 척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돈은 얼마나 받고 일을 했는데 불륜남이라고 돈도 안 받고 일해준 거 아니야? 너 바람피는 거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럼 한 번쯤은 봐줄 테니까. 당신이 나의 의심한 것부터 사과하는 게 좋겠어. 나는 바람 피운 적 없고 여기 와서 시부모님의 신유까지 있는 자리에서 추궁받을 짓 한 적 없어. 애초에 내가 불륜이었으면 당신한테 사진전 같이 가자고 말도 안 했겠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 애정이 없는데 저런 사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무래도 의심이 돼서 안 되겠어. 당장 휴대폰 내놔. 남편은 혼자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고 저는 아무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남편의 손으로 휴대폰을 쥐어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저에게 질책의 말을 내뱉는 것에도 지쳐 있었고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반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한 거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신우도 시모도 혀를 끌끌 차면서 되바라졌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제가 언제까지 참고 살 줄 알았다는 건지 나이도 꽤 먹어가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 하나도 구별 못하는 바보 천칭겠습니까? 남편이 제 휴대폰을 뒤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못 본 척하고 궁시렁거리는 소리 또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에 뭔가를 깔더라고요. 무슨 어플을 깔았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글쎄 위치 추적을 공유하는 어플을 깔아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플은 뭐하러 깔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비밀로 하고 밖에 싸돌아다닌 적 있어? 내가 사진 모델이라 하는 것도 비밀로 했는데
내가 너 파란 피우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믿고 그냥 넘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들키기만 해봐. 아주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줄 알아? 앞으로 절대나 속이려고 하지 마. 이번에는 증거가 없어서 넘어가는 줄 알아? 남편은 갑자기 의처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정 지역으로 나가면 알림이라도 올리는 건지, 마트에 갈 때도 어디 가는 거냐고 코치코치 캐묻는 전화를 해내곤 했습니다. 뭔 놈의 의사가 그리 한가한 건지 하루 종일 그 어플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꾸는데 점점 질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참 지친 결혼 생활이 아닐 수 없었어요. 결국 시댁의 난리통과 남편의 집요한 감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작가님과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아쉽지만 작품 활동 또한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저도 아주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두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플이라는 게 양쪽의 위치가 전부 추적이 되는 어플이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남편이 제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남편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어플이 정말 대단한 게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편의 동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 어플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예 본인 위치가 뜨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아주 특이한 사실은 병원, 집, 시댁이 전부였던 남편의 동선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먹자골목이 즐비한 동네가 찍히기도 했고 어디 하천 옆에 있는 유명한 카페거리 한복판이 찍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류인가 싶었는데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은근히 저를 피하는 모습이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꼬박꼬박 집으로 귀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 척 주머니를 뒤지기도 하고 혹시 옷에 화장품이 묻지는 않았을까 찾아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흥신소 같은 사설 업체를 이용해야 할 생각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위치 추적 어플만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 동선을 확인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 연애 때 그렇게 저를 위해 헌신을 하던 남편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건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참, 슬픔이 저를 잠식하는데 우울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실수를 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만 들고 시누이는 말끝마다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없긴요. 했지만 고졸으로 사는 게 뭐가 어떻다고 무시를 해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 인간들은 이해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와서 당직인 걸 까먹었다며 집에서 옷가지를 챙겨다가 병원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신이 나서 옷가지들을 챙겨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나름 준비를 하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남편이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남편 동료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척을 바로 해야 하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나 주위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제 귀에 딱 꽂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부부 동반 모임. 주말에 가지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본인 의사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부 동반 모임이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친척들만 간단하게 불러다 놓고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건 제가 원해서 했던 결혼식이기도 했어요. 제가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부였고 다들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많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스몰 웨딩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떤 연예인이 스몰웨딩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시댁에서도 나쁘지 않다며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었거든요. 물론 시댁에서는 제가 고졸이었고 사자 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손님들을 얼마 부르지요. 않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남편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동료들을 소개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동료가 이야기를 전하고 사라지자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갈아입을 옷을 전달해주고는 은근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이야기 들었는데 모임이 언제인데? 의사들 부부 다 모이는 자리니까 준비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는 주워 들어가지고 안 갈 거야. 딱히 준비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 절대로 그런 모임에는 안 갈 거니까. 왜 안 가?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사들은 그런 모임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어떻게 인맥으로 병원을 옮기게 될지 모른다고 빠지지 말라고 하셨었잖아. 그건 아빠 시대의 이야기지? 지금 누가 인맥으로 병원 꽂아주고 한다고 그래? 아무튼 안 간다고 했으니까 괜히 헛바람 쐬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위치 추적 어플로 확인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이상한 대로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할 거야.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며칠이 지나 남편 동료가 말했던 모임의 날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오후에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5시쯤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남편에게 깨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리 부부 동반 모임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겠다고 말을 바꿨으니 당연히 저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5시가 되어서 깨우는데 나는 메이크업도 싹 하고 옷가스 자료를 입은 채로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노려보자 그는 가늘게 눈을 뜨고 내게 아래 위로 훌더랬어요. 당신은 어디를 가리고 이렇게 차를 입고 메이크업까지 싹 했어? 약속이 있다는 말 안 했었잖아. 당신이 부부 동반 모임에 가려고 깨우라고 한 것 아니었어? 당연히 부부 동반 모임인데 내가 같이 가야지. 당신이 호라비도 아닌데 왜 혼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무슨 뜻일지 모르겠다는 비웃음을 살며시 흘리더라고요. 기가 차다는 듯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어쩔 줄 몰라 비웃음을 흘리는데 제 기분이 다 나빠진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말은 가만히 듣고 있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들이었어요. 다음 신이 뭐라고 부부 동반 모임에 가겠다는 거야? 거기 오는 동료, 마누라들 전부 한 따까리 하는 사람들이야. 죄다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고조의 주제, 당신이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대화나 통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단어 다 알아들을 수나 있냐고? 가서 괜히 내 얼굴에 멍치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차라리 호래비 소리 듣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떡하니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차라리 호래비 소리를 듣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내가 고졸인 게 쪽팔려서 그래? 쪽팔리기만 하겠어? 고졸인 거 숨겼다고 치자. 아이, 그럼 뭐 한다고 할 건데? 집에서 탱자탱자 놀아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들고요 할 거야? 다들 내놓으라 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쪽팔리게 사진 모델이 나온다고 할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가 고졸인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애초에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고. 학벌이고 직업이고 다 필요 없구나. 좋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대학을 졸업하지 그랬어. 내가 내 친구들한테도 쪽팔려서 말을 못했다. 고졸인 백수 마누라 데리고 잔다고. 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굳이 친구들에게 숨길 일도 없겠지? 그러면서 남편이 당장 화장을 지우라면서 클렌징 티슈를 들고 와서 제 얼굴을 벅벅 문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따기 꼴이 잘 어울려. 그냥 집 구석에서 편하게 늘어준 옷이나 입고 양품 비빔밥이나 처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꼴이 딱이라고.
그 말을 뒤로하고 나가는데 정말 깊은 분노가 가슴속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위치 추적 어플을 켜서 남편이 어디에서 모임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고 정확히 30분이 지나자 어느 한 호텔에 멈춘 남편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모질이 같은 남편은 자기 혼자서만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지갑만 챙겨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더니 저에게 직원이 어디를 왔냐고 묻길래 의사 모임 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로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받게 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옆에 웬 호리호리한 여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데도 제 귀에도 선명하게 꽂히는 와이프라는 소리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해발쭉해서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배신감에 눈물까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분노로 가득한 제 감정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성큼성큼 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어요. 제가 가서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남편 동료들은 저를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냐는 얼굴로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쪽팔림을 줄 것이라고 이 인간의 불륜을 전부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황당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신규 웃으면서 말은 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부부 동반 모임이라 그래서 찾아왔더니 나 두고 다른 여자랑 있네. 이 여자가 누구냐고 제가 대놓고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상간녀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 스토커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나를 미행한 거야? 이 사람 좀 쫓아내요. 스토커래라고. 스토커 남편이 놀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남편의 말을 믿는 건지 뭔지 저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조강지처에게 스토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방금 전까지도 한 집에서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사진첩에 넣어두었었던 저희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진짜 와이프라고 친구들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보가 치매에 걸린 거야? 벌써 당신 와이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다른 여자를 당당하게 끼고 나타났네. 그리고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을 상간녀에게 확 뿌려버렸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자주빛 와인으로 물드는 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한테 깨악 소리를 내면서 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쏘아붙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도 낯이 익은 게 아니겠습니까? 상간녀도 저를 눈을 가늘게 뜨고 유심히 보는데 글쎄, 그년이 누구냐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상간녀랑 저랑 진짜 악연도 이런 악연이 있을까 싶은 인연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엄청나게 따라하던 애였는데 걔네 친언니가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던 언니였어요. 그래서 애가 언니들에게 부탁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저를 괴롭히곤 했었거든요. 제 책상 의자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실내화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체육복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놓는 등 아주 유치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던 기집애였죠. 거기다가 제가 20살이 되어서 잡지 모델 일을 할 때에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주위에 평판이 안 좋게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제가 무슨 남자를 후리고 다니는 여우였다는 등 지금도 남자랑 동거를 하는 중이라는 소문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소문이었죠. 결정적으로 이 상간녀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죠.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라 얼굴도 까먹지 않았던 앤데 걔가 제 앞에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배를 부여잡고 깔깔 소리를 내면서 웃다가 상간녀에게 쏘아붙였어요. 야, 너는 이제 하다 따라할 게 없어서 내 남편까지 넘보고 있는 거니네. 인생도 진짜 불쌍하고 처량하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날 이겨먹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널 따라했다고 그래? 내가 내 남편인 줄 알고 만났겠니? 나도 몰랐어. 그게 다 언제쯤 일인데?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을 다 언제적 일이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나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일이야. 내가 낸 악의적인 소문들이 얼마나 저질이었는지 알지? 어머, 다 어린 시절의 치기 없는 장난이었던 거지? 너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소문 이야기야. 나는 그 일로 몇 년 동안 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어. 남들이 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았다고.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막 쏟아냈나 보더라고요. 남편 동료들은 남편의 경멸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동료 와이프 중 한 분이 저에게 휴지를 주면서 토닥여주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실적 명함 하나를 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기자분이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명함을 찔러놓고 저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집에서 당했던 시집살이들 생각하면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벅차. 내가 참고 견진 세월이 있는데 바람을 피워. 그리고 너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바람 피우는 거야? 사람 엄청나게 바보 만드는 집이야? 너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나 영어 할 줄 모른다고 가운데 세워두고 영어로 대화하는 집안이거든. 그 말에 남편 동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남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저에게 그만하라면서 팔을 잡아채고 끌고 나가려고요. 하더라고요. 당장 꺼지라면서 저를 밀치는데 제가 이대로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라 비리비리 하거든요. 그 비리비리한 몸을 역으로 밀치면서 뭘 잘했다고 손찌검을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랑 여자랑 같은 급인 거 같아. 급이 달라. 급이 여자. 케이크에 나온 여자야. 근데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웃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웃음이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 밑바닥을 깔아주던 앤데 K대가 가당키나 할까요? 상간녀가 K일에 붙었으면 학교에 현수막이 걸렸을 겁니다. 야, 너 뽕도 아주 제대로 쳤다. K대 출신이라곤. 네가 K대 출신이면 너보다 성적 조금 더 좋았던 내가 S대 출신이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기 K대 출신이라며 저 고졸이랑 성적이 쌍벽을 이었다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니 그제서야 상간녀가 우물쭈물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K대학의 이름만 딴 학점 은행제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비웃다가 끼리끼리 잘 사귀고 잘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태 당신 집안에 기여했던 일들, 내 조언 일들 전부 톡톡히 계산해서 받아 챙길 거니까 준비나 잘하고 있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도 나한테 줘야 할 위자료나 재산은 제가 치러야 할 거야. 나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으니까 남편이 제 뒤를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터트려 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수습이라도 하고 가라면서 화를 했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주냐고 양심 챙기라고 했죠. 그대로 뒤돌아서 나가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뻥 차니까 남편이 아픈 짓 주저앉더라고요. 그 상태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남편이 시댁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위치 추적 어플을 열어보니 시댁으로 뜨더라고요. 계속 호텔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불륜 현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였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까지 들기도 했어요. 현장을 덮치는 것만큼 완벽한 급습은 없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명함을 꺼내서 기자라는 와이프분께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전에 들어가면 증인을 부탁드리려고 말입니다. 그분은 전화를 받자마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사진전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인도 물론 서주시겠다고 인터뷰 하나를 부탁하셨어요. 인터뷰는 학폭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었고 취재에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길래 증인만 서 주신다면 다면 냉큼 해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죠.
든든한 아군이 생긴 기분이라 마음까지 평온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시댁에서 저에게 오라고 부르시길래 전 아주 당당하게 시모에게 제가 거길 왜 가야 하냐고 이제 당신네들이랑은 인연 끝이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분했던 건지 뭔지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전부 찾아와서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집불도 없는 거 며느리로 받아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망신을 시키고 괴롭혀. 내가 도대체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함께 뭐야? 아니, 괴롭히긴 누가 괴롭혔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바로 손을 뿌리치고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주먹을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세가 전환되자 놀래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저한테 해코지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하나하나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이혼 소송할 때 쓸 거거든요. 얘야, 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 너는 내가 언제 이런 집에 의사의 분노를 타면서 살아보겠네? 100만 덕한 년 그럴까요? 과연 제가 여태 살림하고 내주한 은혜도 모르고 바람 피우는 놈도 있는데 제가 배은망덕하면 뭐가 어때요?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아직 학점 은행제 출신인지 모르는지 저에게 명문대 재원이랑 재혼시킬 거라고 난리 부르스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벌이는데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협의 이혼을 해줘야 하나요? 나는 소송 전 더럽게 길게 끌고 가서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다 챙겨 먹을 건데 상간녀 소송까지 할 거야. 그리고 무늬만 케이드 학점은행제 나온 돌머리 며느리 한번 잘 길들어 보세요. 저보다 공부 못했던 애라 더 오래 걸리실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째려보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는 꼴이 아주 웃겼어요. 저는 그 뒤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기사로 남편 불륜 이야기에 학폭에 대한 이야기까지 싹 뜨고 그 인간은 병원에서 한 자리 차지할 타이밍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승진도 당연히 취소되었어요. 상간녀 또한 시어머니가 학점은행제인 것을 다 알고 난 이후 결혼을 못 시킨다고 머리 싸매고 누워서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톡톡히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전부 걸었는데 전부 이겨서 한몫 단단히 챙기게 되었어요. 잠깐 여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자기 지금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왜 받아줘야 하는지 거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이후 다시 사진 모델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나름 자리를 잡고 쏠쏠하게 용돈을 벌 정도는 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을 받은 것이 넉넉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긴 하지만 바깥 활동을 해야 저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산만큼 여유롭게 일상을 만끽하면서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도 저의 빛나는 인생을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